어르신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그 견과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드신 그 한 주먹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실시간으로 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진심 어린 아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믿어지시나요?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낼 기적 같은 비결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와 주방에 있는 아주 저렴하고 흔한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보약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72살 이영수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잡고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도 멀리하고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셨는데 이번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치솟아 결국 투석 직전에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오늘 당장 치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만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은 제가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살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우등생이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타시고 소금기 적은 식단에 술과 담배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몸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푸석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은 제 앞에서 억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 나는 남들 다 먹는 인스턴트 식품도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만 매일 한 주먹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왜 내 신장이 이 모양이냐고 말이죠. 확인해보니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아몬드와 캐슈넛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의 신장을 소리 없이 녹이고 있었던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쯤 신장 질환을 겪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장은 자기 몸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어서 뒤늦게 발견하면 이미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이 어쩌면 이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우리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분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그야말로 칼륨과 인의 습격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거대한 수문과 같습니다. 몸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어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수문이 고장 나버립니다.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무려 66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할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캐슈넛의 풍부한 인 성분은 혈액 속에서 칼슘과 만나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간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에는 약 469mg의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옥살레이트가 왜 문제냐고요?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의 80% 이상이 바로 이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결석은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습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들이 신장 내부의 부드러운 조직을 물리적으로 계속 긁어대며 상처를 냅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몸에 좋다고 아몬드를 봉지째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양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장이 막히고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아마씨 한 큰술을 섞어 드시면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 젤 형태로 변하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렇게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총량이 줄어들어 신장이 비로소 쉴 수 있게 됩니다. 땅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은 분이 견과류처럼 드시죠. 땅콩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땅콩버터 같은 가공품에는 설탕과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높거나 투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들은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혈관 속에 칼슘이 쌓여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두입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트륨 가공의 위험성이 특히 큽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를 보면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조미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동시 공격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의 미세혈관을 터뜨리고 칼륨은 심장을 위협합니다. 땅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은 분이 견과류처럼 드시죠. 땅콩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땅콩 버터 같은 가공품에는 설탕과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높거나 투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들은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혈관 속에 칼슘이 쌓여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원장, 그럼 나는 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할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저는 마카다미아를 신장 환자들의 생명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칼륨과 인의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신장에 주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량이 낮은 것만이 장점은 아닙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만성염증으로 신장에 불이 났을 때 마카다미아가 아주 유능한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 조직의 파괴가 멈추고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풍부한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신장은 사실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혈관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이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량이 낮은 것만이 장점은 아닙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만성염증으로 신장에 불이 났을 때 마카다미아가 아주 유능한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 조직의 파괴가 멈추고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트륨 가공의 위험성이 특히 큽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를 보면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조미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동시 공격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의 미세혈관을 터뜨리고 칼륨은 심장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유명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호두를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 꾸준히 드시면 딱딱해졌던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신장도 독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천연 신장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이 독소를 다 걸러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마씨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꽉 흡착해서 몸 밖으로 대신 배출해줍니다. 신장이 할 일을 장에서 도와주는 셈이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저는 마카다미아를 신장 환자들의 생명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칼륨과 인의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신장에 주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유명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호두를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 꾸준히 드시면 딱딱해졌던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신장도 독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천연 신장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이 독소를 다 걸러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마씨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꽉 흡착해서 몸 밖으로 대신 배출해줍니다. 신장이 할 일을 장에서 도와주는 셈이죠. 하지만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양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장이 막히고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아마씨 한 큰술을 섞어 드시면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 젤 형태로 변하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이렇게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총량이 줄어들어 신장이 비로소 쉴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적의 견과류,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를 기억해 주세요. 비싼 약이나 힘든 시술보다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는 이 식관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투석 없는 건강한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박 원장의 특급 루틴을 이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의사가 전하는 신장 건강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넘어 전문가들만 아는 깊이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많은 분이 견과류의 칼륨이나 인 성분을 걱정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습관적으로 찾는 약국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소염 진통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강제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신장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좁혀버리는 것이죠.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신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적의 견과류,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를 기억해 주세요. 비싼 약이나 힘든 시술보다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는 이 식관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투석 없는 건강한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박 원장의 특급 루틴을 이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의사가 전하는 신장 건강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넘어 전문가들만 아는 깊이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많은 분이 견과류의 칼륨이나 인성분을 걱정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습관적으로 찾는 약국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특히 평소에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약을 한 알 드시는 것조차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삼킨 진통제 한 알이 내 소중한 신장 혈류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꼭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 신장이 정말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아주 많은 분이나 반대로 근육이 거의 없는 노약자분들의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만으로는 신장 기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인 시스타틴C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시스타틴C는 근육량이나 식사 습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 신장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평소 신장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음 검진 때 꼭 시스타틴C 검사를 추가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 관리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는 음식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겨울철 별미인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밤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밤은 신장에 비교적 안전하고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밤은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신장의 기운을 돕는 약재로도 쓰여왔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올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당량의 밤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신장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영리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박지훈 의사가 제안하는 신장보호 데일리 루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흡수율은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평소에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약을 한 알 드시는 것조차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삼킨 진통제 한 알이 내 소중한 신장 혈류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꼭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호두 6알과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은 신장의 혈류를 깨우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 6알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뇌세포를 깨우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평소 신장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음 검진 때 꼭 시스타틴C 검사를 추가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 관리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아주 많은 분이나 반대로 근육이 거의 없는 노약자분들의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만으로는 신장 기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인 시스타틴C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시스타틴C는 근육량이나 식사 습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 신장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기에 호두 6알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뇌세포를 깨우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마씨 1큰술을 챙겨보세요. 점심에는 대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기 쉽습니다.
식후에 먹는 아마씨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아마씨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오메가3 성분은 식후에 생기는 노폐물이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볶은 아마씨를 가루 내어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그냥 꼭꼭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음식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겨울철 별미인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밤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밤은 신장에 비교적 안전하고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밤은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신장의 기운을 돕는 약재로도 쓰여왔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올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당량의 밤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신장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영리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출함이 느껴지는 오후 간식 시간에는 마카다미아 시바를 추천합니다. 이 시간은 혈당이 요동치기 쉬운 때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은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카다미아의 고소한 풍미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신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하루 견과 제품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견과류마다 들어있는 칼륨과 인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섞여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는 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가급적 한 종류씩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내 신장이 정말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하루 견과 제품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견과류마다 들어있는 칼륨과 인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섞여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가급적 한 종류씩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총량을 반드시 30g 이내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분량, 그 적당함을 유지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장을 공격하는 캐슈넛과 아몬드는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둘째, 그 대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를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모든 견과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무척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박지훈 의사는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무척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해줄 것입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정확한 검사로 내 상태 확인하기, 그리고 시간대별로 알맞은 견과류 챙겨 먹기.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박지훈 의사는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을 공격하는 캐슈넛과 아몬드는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둘째, 그 대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를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모든 견과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어르신들 본인의 몸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 채팅방에도 꼭 전해주세요. 어르신께서 눌러주시는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밤 평안하게 주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정확한 검사로 내 상태 확인하기, 그리고 시간대별로 알맞은 견과류 챙겨 먹기.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쉬운 방법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쉬운 방법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 채팅방에도 꼭 전해주세요. 어르신께서 눌러주시는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밤 평안하게 주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